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위전 분들이라면 뮤직뱅크 사태를 잘 아실 겁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아이즈원의 뮤직뱅크 출연을 한 해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별일 아니니까 기분 푸시라고 영상 만들어 봅니다. 제가 오프 더 레코드의 아이즈원 매니저라면 뮤직뱅크 더 이상 출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땡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뮤직뱅크는 신인들에게는 중요한 무대이지만 아이즈원 정도의 뮤지션에게는 영양가는 전혀 없으면서 시간을 엄청 빼앗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즈원에게 절실한 것은 새로운 팬을 확산해 나가는 일일 겁니다. 방송활동은 그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뮤직뱅크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뮤직뱅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요? 뮤직뱅크의 최근 시청률은 0.5%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170만 명 정도. 시청률 0.5%. 단순 계산으로 25만 명 정도가 보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시청률은 개인 시청률이 아닙니다. 가구당 시청률입니다. 국내 전체 가구 중에 몇 퍼센트가 보았는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1980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가구당 시청률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TV를 보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함께 보는 일이 얼마나 잦은지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할 때 정도 아닌가요? TV, 세탁기, 냉장고는 대표적인 가전제품입니다. 온 가족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TV는 가전이 아니라 계전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거실에서 부모님이 TV를 보고 있으면 자녀들은 자기 방에서 인터넷 등으로 다른 것을 봅니다. 공중파가 방송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 케이블과 동심, 채널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가족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일은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식사하는 가정에서나 식사 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뮤직뱅크의 방송 시간은 금요일 오후 5시.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는 시간대도 아니고 프로그램 성격상 한 가정에서 한 명이 보는 일이 많을 겁니다. 현재 국내의 가구당 인구수는 2.33명, 시청률 0.5%면 한 10만 명 정도가 보고 있다는 계산이 맞을 겁니다. 게다가 0.5%의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은 두 군데에서 발표하는데 닐슨 코리아와 TNMS 두 곳입니다. 닐슨 시청률은 항상 TNMS 시청률보다 높게 나옵니다. 방송국 눈치를 보면 시청률을 뻥튀기 한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뮤직뱅크 실제로 8만 명을 볼까요? 게다가 이런 음악방송의 주된 시청자들은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그룹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만 명의 시청자 중에 뮤직뱅크를 보고 새롭게 아이즈원의 팬이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뮤직뱅크 영상 클립을 보면 100만 조회수를 넘기는 것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전부 그 가수 팬들이 검색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뮤직뱅크 검색했다가 아이즈원이 아닌 다른 가수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0.5% 시청률의 프로그램이라도 아이즈원을 섭외하면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간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송국 전체의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방송국 전체의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아이즈원은 물론이고 이미 스타에 오른 뮤지션들은 뮤직뱅크 출연이 그리 잘가운 일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출연한 겁니다. 그래서 출연을 제한한다는 것이 오히려 고마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음악방송 중에 제일 파괴력이 강한 프로그램은 단연 전통 노래자랑일 겁니다. 시청률 12%의 강력한 일. 일요일 낮 12시 방송이어서 가족들이 점심 먹으면서 함께 보는 일도 많습니다. 뮤직뱅크보다 시청자 수가 50배 이상 많을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많은 가수들에게 꿈의 무대입니다. 무명 가수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춘천 MBC, 청주 KBS 등등의 지역 방송의 자체 행사 무대입니다. 보통 출연료가 20에서 30만 정도인데 전국 노래자랑 한번 출연하면 출연료가 100만 원대로 오를 뿐더러 지역 방송에서 엄청 불러주기 때문에 몇 년간 생활 걱정 없이 가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즈원이 전국 노래자랑이나 가요무대, 열린음악회 같은 데 출연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즈원분들은 어떠신가요? 욕먹을 생각인가요? 이번에 많은 위즈원분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만든 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권영특 CP의 해명이었을 겁니다. 아이즈원이 출연 규제 대상 연예인은 아니라서 출연을 시키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한 번만 출연시킨다는 해명. 저는 이 해명을 보고 이분 참 절묘하게 줄타기를 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는 분일 겁니다. 이분 이력이 조금 독특합니다. PD로서의 활동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3개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신동엽, 신봉산의 샴페인, 최고 시청률 16.7%, 출발 드림팀 시즌2 12.2%, 신동엽, 조혜련, 김종민이 출연한 달콤한 밤 12.7%. 정상급 스타들이 출연했다는 것과 당시의 평균 시청률을 감안하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3개 만들고 용케 CP가 되셨네요. 프로그램 제작 능력보다 다른 점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사내 인간관계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히트작을 양산하는 PD가 아니라면 심의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현재의 자리 보존이나 그 이상의 출세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뒤에 시청자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한 항의가 빗발치면 사내 심의가 열리고 PD와 CP에게 경고가 주어지고 심할서를 쓰기도 합니다. 아이즈원 멤버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항의가 빗발치면 경고와 심할서로 이어질까요?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는 부적절한 출연진 섭외입니다. 이번 KBS 성명서를 보니까 권영특 CP가 절묘하게 경고를 피할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출연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면 그래서 출연 제한을 했다. 출연 제한에 대한 항의에는 그래서 한 번은 출연을 허용했다. 절묘합니다.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경고와 심할서도 누적이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리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PD와 CP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 2번 정도 겪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정년 때까지 반직을 떠도는 무서운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채널을 안티들도 꽤 보는 것 같은데 방법을 알려주기 싫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스타 PD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영석 PD 같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CP로 승진시켜주겠다고 해도 거부하고 PD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됩니다. 나영석 PD님은 최근 TVN에서 금요일 밤에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시청률이 3%가 넘네요. 아이즈원이 출연해야 할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우리나라 방송 채널은 엄청나게 많고 경고고 뭐고 신경 안 쓰는 스타 PD들도 많습니다. 아이즈원은 시청률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그룹입니다. 방송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브이라이브 등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뮤직뱅크 출연 규제에 대해 관하신 것 조금 푸시고 다른 방송 채널들 출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